캐논 마니아들인 캐논 붕이에겐 인스타 짐벌 캠보다 이 카메라가 최고지. 야, 이거 뭐 앞에 렉 버튼 있지, 카메라 가볍지, 위에 막 하슈 막 있지. 참. 네. 인스타 360 짐벌캠을 샀어요. 하필이면 딱 그 순간에 이걸 샀어요. 121만원. 아, 가격도 비슷한데 그걸 샀어야 되는데 아깝죠? 다들 관심 없어 할 만한 시기에 이거 사서 완전히 후회 중에 있는 전곰의 R50V 개봉기 및 사용기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개봉기부터 볼까요? 한 달 전에 찍어놓은 거니까요. 감안하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점검, 구독과 좋아요. 캐논의 R6V가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판매를 하겠다고 쇼케이스가 있었죠. 수많은 유튜버들이나 전문가들이 그 현장에 함께해서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을 진행을 했었단 말이죠. R6V가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좀 궁금한 그런 상황에서 지금 R50V를 업어왔습니다. 과연 이 R50V 어떤 모습의 기기일지 한번 자, 봅시다. 일단 R50은 120만원이 채 안 되는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한 굉장히 좀 컴팩트한 카메라입니다. M50 시리즈와 비슷한 느낌이겠거니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일단은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고요. 세상 불편해 보이는 이제 충전기도 함께 들어있어요. 아마도 이제 그 배터리 타입이 M50 시리즈와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전혀 다르네요. 다른 기종을 또 쓰고 있어. 참나 씨. 이런 걸 왜 이렇게 자꾸 다변화시키지 사람 열받게? 캐논이 이래서 난 너무 싫어. 렌즈가 엄청 가볍습니다. 신기하네. 그리고 본체도 액션캠 수준으로 가벼워요. 심지어 M50보다 더 가벼운 것 같아. 되게 신기합니다. 이야, 요게 진짜 비디오 카메라를 위한 표준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 사실 특장점이 묻어나게 생겼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그냥 표면이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뭐 덤덤하게 생겼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온 오프도 그렇고 그냥 딱 휴대폰을 조금 DSLR 마냥 렌즈 교체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리고 HDMI도 여기도 풀 사이즈는 역시 안 넣어줬어요. 캐논이 진짜 빡치는 포인트도 이겁니다. 이게 HDMI 단자가 이게 뭐 얼마나 이게 크다고 이거를 미니 단자로 늘 꽂아놓습니다. 이거 케이블 구하기도 힘들고 호환도 안 되고 참 애매하거든요 이거. 근데 얘네들은 꿋꿋이 마이크로 HDMI를 꼭 채택을 하는 거야. 진짜 어이가 없는 거죠. 이게 진짜 어쨌든 여기 마이크 장착되는 부분도 있고 미러리스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센서가 바로 드러나 보이게 되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여기에 있는 그 대부분의 다이얼도 그 사진을 찍는 기능 하나 빼고는 전부 다 동영상에 관련된 그런 기능들입니다. 그리고 렌즈를 한번 해볼게요. 렌즈는 14에서 30mm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어보면 렌즈가 장난감 같아요. 너무 가볍습니다. 이거 뭐 휴대폰 렌즈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고 특이하게 이제 렌즈가 이렇게 전자식으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타이트, 와이드 해서 요거를 깨작깨작 움직이면 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제품 한번 켜볼게요. 딸깍하고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 보고 자 이렇게 장착을 하면 여러모로 소니와 되게 비슷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정말 소니를 따라하고 싶었나봐. 정말 여러가지 동영상 최적화 모드로 되어 있긴 하지만 요걸로 이제 웹캠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OBS로 생방송을 할 때 요거를 세워놓고 생방송도 할 수 있다라는 점. 이쪽에 4분의 1인치 마운트 홀이 여기에도 있고 아래에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로 비디오로 찍기도 나쁘지 않게 해놓은 거예요. 한번 이 제품을 켜볼게요. 손떨방도 굉장히 좀 드라마틱하게 먹히고 있고 오토 화이트 밸런스로 되어 있고 뭐 나쁘진 않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그 와이드, 타이트 요거를 할 수가 있고요. RFS 렌즈만 마운트가 되는 게 아니라 RF 렌즈와도 호환이 되기는 됩니다. 크롭바디이기 때문에 14mm 화각이 아니에요 사실. 요쯤에서 멈추는 거 보니까 14mm 화각은 절대 아닙니다. 4K 60프레임을 제가 찍고 싶어가지고 요거를 좀 바꿔봤는데 크롭이 압도적으로 이거는 크롭에 크롭이 들어간 거잖아, 그지? 살벌합니다 지금. 와, 초점거린 나오냐 이거? 거의 망원 수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좀 되게 안정적이긴 하다. 초점이 여기까지는 맞는 느낌. 오, 거의 접사까지 되는데? 이야, 요거는 너무 좋은데요? 내가 너무 원했던 기능이야. 여러분들 결정했습니다. 저희 모든 고민을 해결해준 기기입니다. 이거 괜찮은데 나한테. 자, 나를 봐. 자, 나를 바라봐. 이렇게까지 클로즈업이 됩니다, 여러분들. 하핫. 60프레임 하면 사실 요만큼 떨어뜨려도 사실은 답이 안 나와요. 화이트 밸런스도 오토니까 이거 지금 화이트 밸런스 맞춘 거 대비 굉장히 좋은데? 눈깔 따라오는 것도 괜찮죠? 너무 좋다. 야, 이건 나를 위한 거야. 나를 위한 겁니다, 이건. 너무 좋아요. 이제 요거를 기존에 좀 좋았던 렌즈로 한번 교환을 해볼게요. RF 마운트가 호환이 되기 때문에 요게 됩니다.
되고요. 일단 이게 크롭 바디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롭인데 더 크롭이야. 이게 거의 한 800mm까지 줌이 되는데요. 이야, 그리고 흔들림도 없어. 이 조합 괜찮다. 이 조합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 줌이 돼요. 이야, 미쳤는데? 내가 원하던 기종이야. 105mm인데 크롭에 크롭이 되니까 미쳤어요. 근데도 4K가 찍힌다는 거 어마어마하죠. 자, 사실 이 기종을 왜 제가 지금껏 기다려왔던 궁극의 기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발열 문제도 사실 지금 바디를 만져봤을 때 느껴지질 않아요. 지금 이게 20분 촬영이었거든요. 똑같은 포맷으로 촬영을 해서 용량도 아마 제가 더 많이 들어갈 거야. 근데 동영상 촬영에 정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사실 R6 초기 버전은 4K 60프레임은 진짜 못 찍는 기종이었고 FHD까지만 좀 장기 촬영이 가능한 그런 모델이었단 말이야. 4K를 찍는 즉시 내부 발열이 미쳐 돌아가기 때문에 30분 이상 찍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메모리만 허락이 된다면 얼마든지 찍어도 되는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거야. 요거를 이제 메인 그 바스트샷을 찍는 도구로 쓰고 R6V를 와이드 앵글이라든지 더 좋은 풍경을 찍는 걸로 사용을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편집기 그리고 모니터, 카메라까지 이제 유튜버로서 갖추고 싶어 했던 장비들이 모두 다 갖추어지고 있거든요. R50V 제품 확실히 좀 더 써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먼저 센서는 24.2메가픽셀 APS-C CMOS고요. 크기는 22.3 곱하기 14.9mm, 보통 35mm 정도가 정석인데 그것보다 좀 많이 작죠. 한 3분의 1 정도 작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DGX 프로세서가 물려 있습니다. 사실 이 센서랑 프로세서 조합 기존 R50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겉은 인문기인데 화질은 뭐 나름 괜찮은 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운트는 RF 마운트예요. 물론 RF-S 렌즈를 기본으로 쓰고 있지만 RF의 모든 렌즈가 다 호환됩니다. 다만 여기에 들어있는 RF-S 렌즈는 풀프레임 바디에 사용하시는 거는 비추천이에요. 강제 비네트가 걸리게 됩니다. 안 쓰시는 걸 일단 추천은 드리고요. 이 카메라의 진짜 특기는 영상이에요. V 시리즈니까요. 4K 30p는 6K 화소를 끌어다가 오버샘플링 하기 때문에 디테일이 아주 쫀쫀하게 잘 들어갑니다. 약간 선명해 보이는 것도 그것 때문이고요. 거기에 10비트 4줄들 녹화에 캐논 로그3 사용자 LUT까지 지원을 하고요. 단 4K 60p로 올리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60프레임은 별도의 4K 크롭 모드에서만 가능한데 크롭이 꽤 커요. 1.56배, 수평 기준으로 64% 정도만 쓰는 거라 슈퍼 35mm랑 비슷한 화각이 됩니다. 문제는 화질도 개떡이 된다는 데 있어요. 이 모드로 쓸 때는 주의를 좀 요합니다. 센서 민감도인 iOS로 보면 사진은 기본 100부터 32,000까지, 확장하면 51,200까지 가능하고요. 영상은 기본 12,800, 확장하면 25,600까지 올라갑니다만 가급적이면 1만 밑에서 노는 걸 추천드려요. 노이즈 감당 안 될 겁니다. 물론 뭐 후반 작업에서 이만저만 만져주면 그럭저럭 괜찮게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비추는 비추입니다. 셔터는 전자 셔터 최고 8000분의 1초까지 가능하고요. 연사는 초당 15장까지 나옵니다만 누가 이거 사진 찍으려고 이 카메라 사겠습니까? 다들 비디오 찍으려고 사죠. 때문에 필요한 필수적인 부분, 손떨림 보정. 여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바디 내장 손떨방 IBIS가 없습니다. 그 센서 자체가 움직임에 반응해서 흔들리는 그 손떨방 기능 말이죠. 그래서 렌즈에 들어있는 광학식 손떨방하고 디지털 IS 조합으로 좀 버텨야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럼 발열은 어떻게 잡았느냐? 냉각팬은 없는 대신 마그네슘 합금 바디에다가 시네마 EOS 계열에서 쓰는 것과 비슷한 히트싱크를 안에 넣어서 열을 빼내고 있어요. 팬 없이도 버티게 설계를 했다는 게 캐논의 설명이기는 하고요. 연속 녹화는 4K 기준으로 한 번에 약 1시간 10분, FHD 60프레임 이하면 2시간까지 갑니다. 오디오랑 스트리밍도 강해요. 멀티펑션 하슈로 24비트 4000을 오디오를 받을 수 있고요. 35mm 마이크 입력에 헤드폰 출력까지 둘 다 달려 있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은 UVC, HDMI 무선 그리고 라이브 스위처 모바일까지 4가지 방식을 지원을 하고요. 바디는 뷰파인더가 없습니다. 대신 3인치 104만 화소짜리 완전 회전형 LCD를 보면서 찍게 됩니다. 전면 녹화 버튼, 탈리 램프, 세로 삼각대 마운트까지 영상 찍으라고 만든 디자인인 거는 확실한 것 같죠. 무게는 약 370g, 키트 렌즈를 끼우면 551g이 되고요. 번들 렌즈가 RF-S 14에서 30mm인데 렌즈 하나만 따로 떼고 보면 204g에 줌을 해도 길이가 안 늘어나는 내부 줌 방식이라 짐벌에 올려놓기 딱 좋아요. 환산 화각으로는 대략 22mm에서 48mm 정도 됩니다. IBIS랑 뷰파인더는 빠졌지만 그걸 감안하고 봐도 이 가격에 이 영상 스펙은 입문용 영상 카메라로는 뭐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뭐 사실 이런 거 저런 거 보면 그 돈씨 얘기가 나오기는 나와요.
사실 이 카메라의 장점을 딱 한 포인트로 이야기하자면 비디오에 몰빵했다는 점이에요. 스틸 카메라 촬영에 가장 필수적인 아이피스 타입의 뷰파인더를 과감히 삭제하고 거기에 들어갈 자원을 비디오에 몰빵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점 때문에 센서의 성능은 진짜 좋습니다. 캐논스럽지 않게 쨍하고 똑 떨어지는 비디오의 느낌을 주게 되죠. 다소 아날로그틱했던 이전 R 시리즈들과는 달리 굉장히 시네마틱한 느낌을 줍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최근 영상들은 R50V로 찍었던 결과물들이에요. 거기다가 RF 렌즈 역시도 호환이 되기 때문에 진짜 고급진 영상을 찍고자 원한다면 가능은 하다는 거. 센서가 크롭 타입이라 좋은 렌즈 가져다가 붙이면 망원 느낌까지 날 정도예요. 물론 망원 200mm의 그 보케이의 뽀샤시한 보케 느낌보다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비용 없이 105mm 렌즈로 200mm 렌즈 느낌은 낼 수 있다는 점. 이 기기는 기계식 셔터 따위는 없고요. 가볍기도 가볍지만 4K는 조건적으로 60프레임까지도 찍을 수 있어서 얼핏 느끼기엔 휴대폰 카메라 같다는 느낌조차 받게 되기도 해요. 그런데 화질은 비교적 더 좋은 편에 속하는 거죠. 이렇게 성능이 좋다면 발열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발열 이슈 어떨까요? 어느 정도는 컨트롤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손에 저온 화상을 입을 정도로까지 과열되어도 꺼지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내장은 되어 있다는 점. 4K로 오래 촬영하면 당연히 뜨거워지지만 버틸만한 수준으로 촬영이 지속됩니다. 외부 전원을 활용하면 메모리 카드 다 찰 때까지 촬영도 가능하죠. 하지만 60프레임의 경우는 상당히 높은 온도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하네요. 사실 캐논 입장에서 보면 외부 전원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딴 게 장점이라니 어이가 털리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제가 사용하던 R6는 외부 전원이 지원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열받긴 했는데 장점은 장점이에요. 때문에 작은 배터리와는 무관하게 오래 촬영이 가능하고요. 추가 배터리 굳이 사지 않아도 괜찮을 만큼의 어떤 컨디션을 보유하고 있어요. 다른 제품들의 경우에는 어쩌면 당연한 것들인데 여기서는 뭔가 장점으로 이야기하려니까 열받긴 열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평범한 장점들이 널린 와중에 단점들도 정말 촘촘하게 빼곡하게 존재를 합니다. 앞서 6K 화질을 오버샘플링 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노멀 상태에서는 화질이 좋을 수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4K 60프레임 환경에선 그딴 거 없습니다. 사실상 센서 자체도 풀프레임에 비해 작은 편이어서 화질 열화 이슈가 있긴 있습니다만 간신히 휴대폰보다는 살짝 좋아 보이는 수준의 이미지인데 크롭해서 60프레임으로 보고 있으면 진짜 이거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기까지 설명하고 보면 이미 화질 면에서 나가립니다. 이거 못 쓰는 바디예요. 근데 이거 왜 리뷰하고 있을까요? 경우에 따라 좋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시작하는 유튜버들에게 좋아요. 원래 몇 년 전 이 포지션을 M50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EF-M 렌즈군을 달고 나온 이제는 생산하지 않는 그 제품군이에요. 그 제품군에 비해서 사진 촬영 관련된 외장 부분인 EVF 파츠를 과감히 없앴고 촬영 센서를 업그레이드를 한 겁니다. 그냥 4K면 30프레임 촬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죠. 과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원한다면 과열되더라도 오래 촬영할 수는 있다는 거죠. 쇼츠가 대세가 된 이 시대에 캐논의 자존심을 버리고 세로 비디오 전면 녹화 버튼, 간소화된 바디 등 소니를 따라잡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래서 약간 눈물 나기도 하는데 저 같은 캐붕이들을 비롯해서 젊은 층들의 니즈를 잡을 수 있다는 부분은 좀 높이 살만합니다. 심지어 흰색 바디 등 팬시한 라인업도 만들어둬서 남녀 타겟으로 나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걸로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이거 얼마나 팔리는지 판매량은 안 까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광고는 꽤나 많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사진이나 영상 전문가들에게는 여전히 소니에게 밀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소니 카메라 써봤지만 그냥 넘사벽이에요. FX30만 해도 지금 당장이라도 넘어가고 싶은 충동이 느껴질 정도의 바디입니다. 그만큼 제한 요소가 거의 없어요. 외장 SSD부터 시네마 라인까지의 범용적 사용성까지 진짜 너무 좋아요. 단점이라면 센서 사이즈가 APS-C 규격이라는 그거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이번 V 라인업이 캐논의 나름대로의 반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런저런 스펙이 매우 딸리지만 APS-C 규격을 달고 나온 렌즈 포함 120만원짜리 RV50도 가격 대비로 보면 그럭저럭 쓸만한 수준이고 지금 사전 예약을 받고 있는 R6V 역시 R6 마크3에서 이것저것 빼고 펜달아서 300만원 미만으로 출시가 되는 상황이니까 어쩌면 소니가 선점한 그 시장을 조금은 빼앗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물론 쉽진 않은 건 자명해요. 렌즈 교환식 풀프레임 카메라 영역은 이미 사놓은 호환 제품들 때문에 못 넘어가는 거니까요. 뭐 그게 어디 한두 푼이어야 말이지. 렌즈 막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이만큼 싸놨는데 캐논에서 좋은 비디오 바디 나온다더라 하고서 이거 다 팔고 이거 살 수 있어? 못 산다니까. 그러니 이제 막 시작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어필해서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보겠다는 심산으로 보여지게 되네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R50V 캐논의 비디오 라인을 잡기 위한 첫 신호탄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팬시하게 가볍게 쓸 수 있는 기종으로 미친 듯한 가성비의 제품은 아니지만 이 가격에 이 정도는 캐붕이로서는 만족할 만한 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캐붕이가 아닌 영상 촬영용 카메라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낮은 가격에 이렇게 고화질 카메라는 그래도 뭐 나름대로 메리트가 있는 부분은 있어요. 물론 모든 부분에서 다 좋진 않아. 그래서 점검 스코어는 7.5점 드립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넣어줘야 될 거 안 넣어주는 캐논의 안일함에 대한 감점이에요. 아마도 여기서 4K 60프레임이 크롭 없이 된다고 했으면 8.5점까지는 어떻게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니므로 7.5점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으로 유튜브 촬영하고 계신 분들 중에 촬영 퀄리티 조금 한번 올려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께 추천됩니다. 나는 그렇게 화질 크게 신경 쓰이진 않지만 폰카보다는 그래도 좀 좋게 촬영하고 싶다라는 니즈가 있으신 분들은 이 제품 저렴하게 구매할 만 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R6V 리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카메라 시리즈로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날 수도 있겠네요. 곰빠! 망했습니다. 캐논 R6V 구매에 실패했어요. 10시부터 판매된다는 정보가 홈페이지에 없었는데 기분이 쎄가지고 오전에 막 8시부터 접속해서 사려고 막 했거든. 근데 10시 10분에 들어갔더니 단 한 개 남은 게 구매가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결국엔 못 샀습니다. 구매를 하는 대로 리뷰를 다시 만들어 볼 텐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